안녕하세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아찔한 기분이 들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저에게 생겼는데 이렇게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뭐 요령을 피우거나 이런 것 없이 정직하게 돈 벌면서 떳떳하게 구슬땀 흘린 돈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족이 없는 고아인 상태여도 같은 처지에서 만났기에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노인네의 밭을 빌려서 그거를 일구고 참 많이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했죠. 그 땅을 빌려준 노인네는 굉장히 보호였는데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혼자 적적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자식들이랑 불화가 있었던 것인지 명절이나 추석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더라고요. 참 쓸쓸하겠다 싶었던 저희 부부는 그 땅 주인에게 참 많이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전 부치는 날이면 항상 먼저 부친 전을 땅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것 좀 드시면서 있으세요. 그래도 참 명절인데 이런 건 드셔야 기분이라도 내죠. 하면서 말을 하거나 혹은 아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주인 우리 집에 모셔와서 같이 지내자고 말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어 주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그분에게 선의를 베푼 이유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싸게 땅을 내놓고 저희 부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거의 무료에 가깝게 땅을 빌려주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 노인네에게 못해줄 이유가 하등 없었고 그렇게 연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는 가족처럼 지내게 된 거였어요. 저희 아들이 가방끈이 짧은 저희 부부와는 다르게 굉장히 공부를 잘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 자체가 좀 좋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된 것인지 공부를 하면서 뭐는 틀리고 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딱딱 잘 집어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사들이 영재 교육원에 보내야 한다고 등을 떠밀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런 게 다 돈이잖아요. 시골에서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그거 기차 타고 갔다가 숙박하고 또 프로그램 비용만 하면 일주일에 100만 원 깨지는 것은 금방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토끼 눈을 하면서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내는데 너무나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과 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겠어. 돈 아껴서 뭐하겠어. 자식들 제대로 서포트도 못해주는데 돈을 빌리거나 뭘 해서라도 애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해주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에 가서 긴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소장농이고 땅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100만 원 빌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잔뜩 풀이 죽은 채로 남편과 손을 쓸쓸히 잡고 농수로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땅 주인이 저희를 부르는 겁니다. 박신혜 부부가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그리 풀이 죽어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정말 딱 너무나 급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땅 주인은 화들짝 놀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참 난 박신혜 부부가 이렇게 돈 때문에
큰 고민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 그래도 내가 배려한다고 해서 이제 땅값 거의 안 받는 형식으로 자네들한테 빌려주긴 했다만 그래도 농사만으로 먹고 사는 게 참 힘든가 보지. 어쩌면 좋나 정말. 내가 일단 해줄 수 있는 건 이라고 하면서 저와 남편이 손을 잡고 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뭐야 싶었던 저희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렇게 땅 주인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안의 마당으로 가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장독대를 열더니 검은 색깔 봉다리를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로 애 교육시키라고. 그리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효야, 효심. 감사하는 마음. 부모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만물이 되었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사는 이유가 없어. 한번 열어봐. 라고 하는데 봉다리에는 은행에서 곱게 찾아온 지폐 수백 장이 묶여 있었어요. 언뜻 봐도 500은 좋게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던 전 순간 다리에 힘이 쪼르륵 풀려버렸고 남편은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추수하고 이제 나온 돈으로 꼭 보답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자 그럴 필요는 없네. 어차피 나만 아는 게 돈이고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도 다 나를 버리고 내가 돈으로 자식들 부족함 없이 키웠더니 커갈수록 나한테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더군. 첫째 아들은 도박으로 내 집 세 채를 날려버려서 내가 연을 끊고 카드도 다 뺐더니 날 죽이겠다고 강목을 들고 찾아오고, 딸은 어디서 그리 예의 없는 짓거리 그리고 기고만장함을 가져온 것인지 내 돈 믿고 친구들 괴롭히거나 심지어는 이혼 준비 중인 지 남편을 조폭을 고용해서 냅다 패거나 했다네.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게 이렇게 내가 말년까지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난 자네 부부가 참 고맙다네. 그래, 지금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돈 때문에 죽을 지경이겠지만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잘 살아보게나. 그리고 아들 녀석,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 그리고 예의, 인성이라네 하면서 말을 해준 겁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자식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다만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이 깡시골에 내려와서 몸을 숨어 사시는구나 싶었고, 전 할아버지께서 신신당부한 자식 교육에 대한 명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땅 주인이 그런 깊은 배려 덕분에 저희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서 방학마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로 머리가 비상한 아이는 스펀지처럼 영재교육센터에서 배운 것은 전부 다 습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으로 기쁘고 또 뿌듯한 일이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들은 서울에 있는 민사고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농어촌 출신에 이제 형편이 좋지 않는 저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액 장학금, 그러니까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는요,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꼭 보답한 다음에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땅을 내어주신 그 할아버지한테 꼭 보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아들 하나는 인성 좋게 잘 키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참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다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착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제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셔서 기침도 부쩍 느시고 기력도 없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연세가 거의 90이 넘었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산도 자주 타고 약재도 잘 알고 있어서 주말에 쉴 때면 뒷산으로 그 깊고 험한 길을 올라서 집주인 할아버지 드실 기침이랑 기관지에 존 뿌리랑 이것저것 약초를 캐서 조청이랑 배를 넣어 푹 고아 끓인 뒤 거의 18시간을 끓여서 액기스를 완전히 졸여 청처럼 만든 그것을 작은 항아리처럼 생긴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은 내가 정말 무슨 복이 있다고 이런 귀한 것을 받나. 자네가 그동안 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해준 덕에 땅이 놀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식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저 고마울 뿐이네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주인과 세입자 뭐 이런 관계를 벗어나서 거의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법학과에 입학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시 공부를 한다고 집으로 내려온 거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거의 절에서 수련을 하는 스님 마냥 감정의 변화도 없이 100% 몰입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사실을 딱 3년 반개월 만에 붙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죠. 아니, 아들이 정말 공부에 재능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한다면 하는 아이구나 싶었던 전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도 같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의식을 잃으셨고 연세 때문에 워낙에 이제 몸이 약해서 거의 깨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대로 지속되면 식물인간으로 몇 년을 지낼 수 있다고. 사실 호흡기 떼면 바로 사망하실 수도 있는데 호흡기가 붙어있는 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억장이 무너졌죠. 아들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합격해서 멋진 법조인이 된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자랑스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왜 하필 좋은 일을 앞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지시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 지방 병원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주인 간호를 했지만 어떻게 지네 부모가 쓰러진 소식을 듣고 온 것인지 그 자식들이 집주인 할아버지를 그 시골 병원에서 빼돌려 이제 서울병원으로 간 겁니다. 저희야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입장이고 또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저 그냥 땅 농사를 지으며 얼른 회복되셔서 다시 건강하게 이 농수로 옆을 산책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간 집주인 할아버지의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고 그 저택은 입구에 거미줄이 칠 정도로 사람이 드나듦이 없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들이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검사가 되었고 일에 치이느라 시골에 한번 못 내려오고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이제 아들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면서 서울로 몇 번 올라가서 아이 밥 챙겨 먹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궁금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근황이요. 자식들이 정신을 차려서 뒤늦게라도 자기 아빠를 잘 모시면 좋을 텐데 사실상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사이에 검사 일을 또 하다가 3년 만에 너무 힘들고 조직적인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은폐하는 분위기, 팔은 안으로 굽고 자기 식구들 앞에서는 뭐 정의도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매일 저에게 전화와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선임 검사의 말도 안 되는 논리 때문에 정말 살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전 정말 그냥 명예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퇴직서를 내고 변호사를 일을 돌리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어서 용기가 나네. 엄마의 자랑인 검사 아들이 검사를 그만둬도 괜찮겠어? 라고 말을 하자 전 검사가 뭐고 다 필요 없고 너 건강한 게 우리한텐 가장 중요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제 잘 나가는 유능한 변호인이 되었고 돈도 쓸어 담고 저희는 그 덕을 많이 보면서 전보다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정말 믿기 힘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저희 시골집 앞에 한 세단이 세워지더니 그 안에서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내린 겁니다. 박춘자 박범례가 누구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름은 저희 부부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 부부 이름을 부르나 싶었던 전 대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열자 그 양복자기가 갑자기 제 멱을 잡아 땅으로 머리를 박히게 하더니 구두발로 절 무진장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전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대로 그 발길질을 다 받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말이 안 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전 도대체 이 늙은 노인이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나요, 당신들한테 죄 지은 것 하나 없는데 도대체 누군데 이러는 거요? 말하니까 그 남자가 당신 우리 아빠 꼬셔가지고 땅 받아낸 거 다 알아. 빨리 니들이 죽어야지. 내가 그 땅한테 소송을 하던지 말든지 하지. 여기 CCTV 없지? 그냥 죽어! 하면서 발기질을 거세게 미친 듯이 해대는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전 거의 머리가 탱탱 볼처럼 차였고 입에서 뜨거운 피가 흐르면서 기절하기 직전 오늘 집으로 오기로 한 아들을 마중나곤 애아빠랑 아들이 제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엄마! 여보! 하면서 그들은 택시에 내려서 집 앞으로 뛰쳐왔고 남편은 그 남자를 제압하고 아들은 저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 부축을 한 뒤에 병원에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아니, 당신 중앙지검에 조사받으러 온 그 도박 중독에 이제 범죄 일으킨 애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들한테 아는 놈이냐고 했더니 저놈 전과 팔범에 아주 악질적이라고 음주운전하고 도주해가지고 징역형도 살고 또 도박에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빌리다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고. 내가 그 사건 담당한 검사고 초임 검사일 때 맡았던 사건이라 다 기억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남자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난 모르겠다고 말하자 아들도 왜 자기한테 원한 관계를 진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냐고 도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제 남편이 그 남자를 제압해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수사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저와 아들에게 말을 해주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 남자 알고 보니까 그 땅 주인이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이제 서울에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자식들이 재산 차지하려고 이것저것 정리하려다가 이미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아프거나 쓰러지면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개판 싸움 날 게 뻔하니까 훨씬 전에 유언과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받은 그런 재산 분할을 진행한 거였어요. 자식들은 쇼크를 받아서 막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더 분석을 해보니까 재산 상속인 명단에 저희 부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 몰랐는데 이제 저희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바닷가 근처에 호텔을 짓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희 땅이 바로 바닷가 앞에 있었고 이제 건설사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그 할아버지의 노른자 땅 중 하나였는데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거였죠. 내가 이 부부를 30년간을 넘게 알고 살아왔다고. 자식놈들 지 아비 돈 어떻게 빼돌릴까 궁리만 하다가 결국 아비를 버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부부는 나와 가족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 같은 것도 붙여주고 또 내 몸을 지극히 챙겨주었다고. 거짓말도 10년을 하면 진실이 된다더니 이제 그 부부가 내게 30년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부부의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알았다네. 그 부부 평생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땅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자네들이 소유해서 당당하고 멋지게 밭을 일구며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유언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땅 정말로 너무나 넓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입이 떡 벌어질 금액이었어요. 저희는 그 돈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들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던 거였죠. 그래서 그 자식들 중 한 명이 이제 자기한테 갈 땅이 저희한테 간 것을 알고 나서 저희가 무슨 꽃뱀 뭐 이런 거 마냥 주인 할아버지한테 달라붙어서 이런 땅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복수를 하러 온 거죠. 하여튼 생각하는 거라고는 정말 저질스러워서 어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노인네를 죽도록 팰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들은 뿔이 났죠. 내가 검사가 왜 되었는데 너 같은 놈들 잡아 넣으려고 된 거라고. 비록 지금은 검사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무엇보다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게 통하는 게 검사 집단이라고. 넌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돈 써서 정관예우 변호사들 써가지고 검사들 매수한 다음에 기소할 때 그냥 단순 폭행으로 해서 빼돌리려고 했겠지만 난 널 살인 미수로 기소하게 만들 거고 감옥에 쳐넣을 거야. 딱 기다려. 하면서 자기 선배 검사 판사들한테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아들이 그런 독한 눈빛을 보내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조금은 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에게 이런 독한 면이 있구나 싶었던 전 조금 놀랐고, 그렇게 아들은 본인이 정말 한 말처럼 그 폭력배 같은 막대 먹은 자식놈을 바로 살인미수로 기소하게 했고, 단순 폭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최소 형량이 센 살인미수 때문에 결국 그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 치료를 잘해가지고 이제 크게 문제 있는 곳은 없지만 그놈 자식 발길질 때문에 귀가 찢어져서 그게 좀 속상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한순간에 수십 년을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처지에서 갑자기 정말 부호의 10수억의 땅을 가진 그런 부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도 놀라더라고요.
종종 살면서 이런 일을 보긴 했는데, 그것도 그냥 땅 주인이 작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지을 정도의 땅을 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통째로 물려주는 것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로또 맞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도 좋았지만 우선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 아들과 남편과 함께 이제 그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 소주를 한 잔 올리며 말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런 걸 언질도 안 하시고 훌쩍 떠나세요. 정말 이거 알았으면 저희는 안 받았을 텐데,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그 땅 갔으면 바로 팔아버리거나 개발이 되었을 텐데, 저희 부부는 주인 할아버지 기리기 위해서라도 그 땅 안 팔고 평생 농사 지으면서 사는 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이 땅은 정말 선물과도 같은 거니까 현금화하지 말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터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주인 할아버지, 그곳에서는 지금 자식들과는 다르게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승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그렇듯이 명절이나 설에 전 묻혀서 찾아갈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네요. 눈물이 그렁하더라고요. 아, 정말 하면서요. 왜 할아버지가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시뻘게 서서 화를 내고 막 인성교육을 왜 그렇게 중요시한지 정말로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돈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돈으로 자식들한테 잘해주다가 오히려 이게 독이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였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래요. 정말 요즘에는 뭐 공부, 돈, 자본주의 이런 것 때문에 겉모습이 중요한 사이가 되었는데, 제게 일어난 일을 보면은 돈이고 학교고 전에 사람 인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부모를 돈 때문에 패거나 고려장 비슷하게 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고 쓸쓸해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초심을 잃지 말고 땅 농사를 하면서 그냥 소명의식을 다하고 끝내야겠죠. 후에 그 자식들 중 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또 행패를 부리려고 했지만 저희가 아들이 검사였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 무서움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바로 서울로 깨갱하면서 올라가게 되었네요. 참 찌질하고 보기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일을 조금 다 털어놓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하네요. 저희 부부 질투하는 마을 사람들이 괴상한 소문을 내기도 했지만 뭐 어차피 저희는 그 땅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농사 지을 거니까 정말로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그럼 제 긴 사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